엄마 하나만 더 얘기하고 자라. 어차피 얘기한 김에. 우리 세대와 어, 엄마 세대 교육의 차이. 교육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선진국과 후진국 아이들이란 뜻이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대학원 수업을 하잖아. 그러면 35명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맨날 똑같은 말 하는 거야. 요즘 애들 너무 헝거리 정신이 없다. 요즘 애들은 전부 의지도 없고, 뭘 하려는 생각도 없고,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애들이 뭔가 의지 없는 애들로 자라서 어떻게 하냐. 그렇게 앞에서 계속 얘기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다 진심으로 동의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대답을 해. 교수님, 우리 집에도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얘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너무너무 자주 하는 거야. 자기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다. 우리 세대는 그래도 열심히 일했고 이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선진국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사실 공부도 안 하고 대체 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얘기하는 걸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그 35명이 다 있는 데서 저요 이렇게 하고 저 할 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자기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학생이잖아. 학생이 교수가 말하는데 저요 이렇게 하고 가서 저는요 다르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교수의 권위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사실은 항상 말하고 싶었는데 말을 안 했어. 안 하고는 그런 행사를 한단 말이야. 뭐 고기 구워 먹고 그런 날이었어. 근데 내가 내 옆에 앉아 있어서 내가 얘기했어. 이사장님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좀 들어보실래요? 그랬어. 못 왜 웃는데? 참아버렸네. 그때만을 기다렸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해봐라 이러고 이제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한 거야. 그 이사장님이 항상 요즘 애들이 너무 헝거리 정신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항상 하고 있는데 나는 좀 생각이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난 시대 때는 완전히 나는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후진국이었었거든. 내 어릴 때는. 내 어릴 때 어느 어릴 정도 때 후진국이었냐면 너희 외삼촌 있잖아. 나는 그런 적은 없는데 너희 외삼촌이 초등학교 1학년 한 3학년까지는 애들이 학교를 가는데 밥을 굶고 아무것도 못 먹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별히 하루 종일 굶는 애들인 거지. 그런 애들만 몰라가지고 나라에서 옥수수를 학교에다가 배급을 줘. 검정 고무신이죠. 그러면 그 옥수수를 가지고 옥수수 빵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진짜 밥 못 먹는 애들한테 그 옥수수 빵을 나눠주는 거야. 다 주지는 않아. 또 그것도 다 줄 만큼 남지 않으니까. 그걸 먹고 애들이 사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니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살던 세상은 진짜 완전히 달랐거든? 나는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운동화를 신었어. 그랬는데 내가 이제 살던 동네에서 좀 더 구석진 동네로 갔더니 진짜 그날 나는 구두를 신고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 그래도 그나마. 근데 그 동네 애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진짜 니들이 얘기하는 검정 고무신 있지? 진짜 검은 거, 하얀 거 말고 검은 거. 그거 신고 그 다음에 위에는 러닝 있잖아. 그 너들너들해서 다 떨어진 러닝. 그거를 입고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밥 굶는 애들은 없었어. 그래서 학교에서 밥을 그 옥수수빵을 나눠주진 않았어. 내가 다 학교 다닐 때는. 대신에 이제 다 도시락들을 싸가지고 왔지. 학교에. 그럼 그새 또 그랬는데, 나아졌던 그새 엄마가 학교를 들어갈 새. 결론은 나는 정말 완전 후진국에서 태어난 거야. 나랑 그 외삼촌이랑 요 나이대가 딱
베이비붐 세대잖아. 나도 베이비붐 세대에 들어가거든. 이 베이비붐 세대들은 태어난 게 왜 베이비붐인 줄 알지? 6.25 전쟁 끝나고 엄청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고, 그래서 사람들이 애를 일단 누군가가 죽고 나면 새로 낳거든. 그게 전 세계 다 그래. 베이비붐 세대가 있는 데는 그 앞에 보면 항상 전쟁이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으로 누군가를 잃고 나면 많이 나.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지금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제일 많잖아. 근데 내가 태어났을 때는 후진국이었어. 근데 나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는 이제 후진국이었다가 그래도 이제 서서히 개발도상국이 된 거야. 개발도상국이 되고 그리고 대학교쯤 되니까 이제는 이제 그때부터 살살 우리는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또 시간이 지나고 나을 때쯤 그때는 우리는 뭐 후진국이다, 개발도상국이다, 중진국이다 이런 우리 스스로를 규정을 안 했어. 그리고는 한참 좀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뭐 세계 한 15등 안에 드는 선진국이다 하고 우리 스스로를 규정을 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나 우리는 정말 후진국 사람인 거야. 왜냐면 나는 후진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나는 또 개발도상국에서 살았고 중진국에서 살았고 또 선진국에서도 사니까 나는 다 본 거지. 그런데 나의 정신 상태와 나의 마인드는 후진국 사람이야. 아니면 좀 발전했다 해도 중진국, 개발도상국 정도의 사람이야. 근데 우리 애들은 한 번도 정말 고무신을 신고 학교를 가거나 밥이 없어가 도시락을 못 사거나 그런 애들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애들은 태어났단 말이야. 특히 지금 애들은 잘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근데 얘들한테 자꾸 나의 세대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면 니들은 왜 헝그리 정신이 없어? 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건성이 없어? 이런 식으로 속 얘들한테 뭐라 하는 거야. 그 말이 안 되는 게 얘들은 세대는 그렇잖아. 태어날 때부터 학교에서 다 도시락 급식 무료로 다 나눠주고 교복도 학교에서 무료 교복 다 주고 뭐든지 무료. 요즘 초중교 애들은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교통비 학교에서 그 나라에서 또 다 내주고 지원금 다 내주고 얘들은 그냥 태어나면 이미 다 갖춰진 세상에서 태어났거든. 그런데 얘들한테 우리 그 가난했던 시절에 헝그리 정신을 요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사장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야. 이사장님이나 나나 우리 같은 지금 이 나이의 사람들은 우리 후진국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 한 세대에 다 본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애들은 선진국에 태어났다. 그런데 걔들이 어떻게 후진국 사람들처럼 헝그리 정신을 가질 수가 있겠냐. 엄마는 정말 1달러도 안 되는 후진국 사람이었고 자식들은 세계 15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자식이니까 이 갭이 너무 커. 그런데 얘네들한테 너희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막 그런 식으로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걔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완전히 우리의 입장이다. 그것보다 나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교육부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교육부는 보통 이제 처음에 교육부를 들어가면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뭐 과장이 되고 그 다음에 국장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장관, 차관이 되잖아. 교육부를 실제로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은 좀 젊은 사람들은 50대 초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60대란 말이야. 퇴직하기 전에. 근데 엄마처럼 완전히 후진국 사람이잖아. 그 후진국 사람들이 완전 선진국에서 태어난 애들의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는 거야. 근데 물론 그게 부모 세대고 자식 세대지만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미국이나 유럽처럼 그렇게 길게 천천히 발전했다면
부모하고 자식 세대가 같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커리큘럼을 만들고 하는 게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교육부에 커리를 만들고 교육 과정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이 지금 애들, 선진국에서 태어난 애들과 그래도 약간 비슷한 세대의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으로 필요한 내용, 우리 애들한테 뭐가 필요할까를 줘야 되는데 완전 후진국의 프로그램을 선진국 아이들한테 지금 계속 그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거야. 근데 이상님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요. 걔들한테 헝그리 정신을 요구를 하면 안 돼요. 걔들은 우리 세대와 다른 세대고 우리가 특별히 그 짧은 압축 성장을 통해서 후진국에서 선진국까지를 다 경험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자식들한테 맞는 뭔가 대응을 해야 되고 이들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선진국 사람들이 선진국 프로그램을 선진국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나이 든 사람들이 커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최대한 나이 많아도 40대 초반, 30대 후반이 메인이 돼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교육부에 가서 얘기하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또 엄청 자기 의견 이런 거 누가 잘못 얘기하거나 그러면 완전 발끈하거든. 근데 내가 이 얘기 해도 돼요? 그리고 한참 동안 얘기했어. 그랬는데 한이 앉아서 듣고 있는 거야. 원래 그렇게 안 하거든. 그래서 가만히 듣더니 마지막에는 대답도 안 하더라. 가만히 그러면 진짜 순소리도 안 들리게 한이 앉아서 듣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앞에 또 다른 우리 대학원생 또 나이 든 그런 좀 늙은 사람이 앞에 앉아 있었거든. 그 사람도 같이 듣고 있었어. 그 사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이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말 해도 돼요? 하면서 엄청 길게 했잖아. 니들한테 지금 말하듯이. 그래서 내가 너무 길게 말했나? 우리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 나도. 너가 말이 많아. 아니 근데 뭔가 논리적 빈틈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텐데 그거 없이 말이 되게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두 명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듣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결론은 교육부에 가서 우리 그 애들 세대 커리큘럼을 이 젊은 애들 연령대에 맞는 애들이 가서 새로 짜야 된다. 지금 그 후진국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머리를 쥐어짜도 그 머리에서 나오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야. 어쩔 수가 없거든. 나도 그 고무신 신고 다니는 그 세대의 사람으로서의 관점을 이 세상을 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게 다르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애들 지금도 옛날처럼 자습시키잖아. 근데 부모가 시켜대요 하는 집은 안 시킨다 하더라고. 생각을 해봐. 다른 애들이 다 거기에 9시, 10시까지 앉아 있는데 누군가 한 명이 항상 일찍 가는 게 가능하지가 않잖아. 실제로. 이 문화라는 게 있잖아. 근데 그 애들이 그 9시, 10시까지 그렇게 앉아 있다고 공부가 되겠냐고. 정말 후진국 방식이란 말이야. 우리 때는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자원도. 나라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고 온 나라는 전쟁 끝나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 건물이란 건물도 하나도 남아난 게 없었거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때 애들이 전쟁 끝나고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막 베이비 붐이어갖고 막 엄청나게 애들 많으니까 어쨌든지 이 사람 사용해서 나라를 일으켜보자고 얘들을 죽도록 앉혀놓고 공부해라, 일해라 이렇게 억지로 끌고 왔던 거잖아. 근데 그거를 선진국이 된 지금도 하고 있는 거다, 아이가.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때 미친 듯이 뭔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해야 돼 하는 그 태도와 그 행동을
하나도 안 버리고 지금 가지고 있고 애들한테 그거를 요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9시, 10시까지 그렇게 앉혀놓지. 바꿔야 된다니까. 걔들 진짜 그렇게 9시, 10시까지 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난 학교 진짜 빨리 그게 끝내줘야 맞긴 돼. 맞는 것 같아. 공부를 진짜 평생 하면서 살아야 되는 애들이 있고 아닌 애들도 되게 응. 많다고 느껴졌거든. 내가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막 과외도 하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응. 애들도 가르쳐 보고. 그래서 지금 9시, 10시까지 앉혀놓으니까 애들이 모여서 할 게 뭐 있겠노. 인간이 모이면 어느 집단이든 길게 앉아서 모여서 하는 짓이 그거거든. 그룹 짜는 거. 그룹 짜서 왕따 시키고. 하여튼 인간들은 많은 숫자가 모이면 어디든지 다 그 짓을 대부분은 한다고. 초중고 다니는 시간들도 엄청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들이란 말이야. 그 시간들을 공부 말고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시간이지. 공부 말고도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사실 그 초중고 때 지나고 나면 부모하고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아. 초중고 때 지나면 사실 부모 관계하고 그 뒤는 이제 다 독립하고 가잖아. 그럴 때 되게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됐든 행복하게 지내야 될 시간이거든.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가치관도 정립해야 되고, 그때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시간들을 그렇게 학교 책상에만 묶여서 보내는 거잖아. 그래서 좀 걔들을 풀어줬으면 좋겠어.